안녕하십니까. 논문 발표를 하게 된 임성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적 색인 환경을 위한 블룸필터에 관한 연구.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의 기술적 배경으로서 소개드릴 블룸필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순서에 맞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크게 보면 해싱 기법과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인하려고 하는 객체, 예를 든다면 레코드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 구조의 색인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특히 레인지 검색에, 범위 검색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룸필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약간 다른데요. 서로 독립된 다수의 해시 함수와 비트 연산자를 가지고 색인을 하는 기법이고요. 앞에서 두 가지 색인에서는 우리가 객체의 저장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만 이쪽은 주로 색인된 객체의 색인 유무, 과연 어떤 객체가 우리 색인 파일에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멤버십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멤버십 질의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멤버십에 속하지 않는다, 혹은 그렇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하기 위한 색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징은 매우 작은 크기의 색인 데이터와 빠른 검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색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요. 어떤 주어진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K값, 즉 해시 함수의 개수가 3개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색인에 사용할 데이터, 즉 인덱스 어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M은 24비트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비트를 상징하게 되겠고요. 빨갛게 표시된 이 박스는 1로 세팅된 비트, 그렇지 않은 것들은 0으로 세팅된 비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Y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걸어서 나오는 리턴 값은 0부터 n-1까지, 즉 인덱스 어레이의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수를 이용해서 해당 비트를 1로 세팅함으로써 색인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색인된 녀석에 대한 멤버십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시 함수를 걸어서 해당되어지는 인덱스 값을 갖는 비트가 모두 1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오브젝트는 색인되어 있다, 즉 멤버십 테스트를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멤버십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필터를 이용한 멤버십 테스트 질의 처리 과정은 K관의 해시 함수를 수행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n비트 크기의 색인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 메모리로 로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룸필터의 특징 중 하나는 폴스 포지티브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색인되지 않은 객체, 오브제라고 하죠. 이 객체에 대해서 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런 확률이 제로인 것은 아니죠. 이런 펄스 포지티브의 발생 가능성은 색인 어레이에 들어있는 그 비트가 1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도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서 색인 어레이에 있는 비트가 모두 1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항상 멤버에 들어있다라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펄스 네거티브 확률은 제로입니다. 즉 색인된 객체에 대해서 멤버십 테스트가 실패할 확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블룸필터의 어떤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주요한 팩터를 본다면 M, 색인 어레이의 크기, 혹은 그 다음에 N, 색인될 객체의 전체 개수, 그 다음에 K, 해시 함수의 전체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성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 블룸필터의 팩터를 조정할 때 주요한 요소는 결국은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그러한
최적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K 값이라든지 M 값 혹은 N 값들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적용되는 응용 분야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작은 크기의 주기적 장치를 갖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얘는 장점이 작은 크기의 세진 파일만 갖고, 즉 그 인덱스 어레이죠. 작은 크기의 인덱스 어레이를 가지고도 쿼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주기적 장치를 갖고 또 빠른 질 처리가 필요한 그런 응용 분야들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인터넷 라우터에 사용하고 있는 라우팅 그러한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들, 분산 노드에서의 어떤 캐시 데이터 관리들 그런 것들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된 동적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동적 세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블룸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삭제 연산을 이제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브젝트 1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삭제한다고 한다면 저기 빨갛게 표시된 그 박스에 있는 부분 비트를 다 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오브젝트 2가 같이 삭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삭제 연산은 실제로 할 수 없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색인된 객체 전체의 개수가 미리 확정되고 그에 맞춰서 K하고 N 값이 적절하게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객체 전체 개수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성능을 좋게 하기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적 확인, 즉 삭제 연산도 되고 그다음에 색인할 객체들이 자유롭게 증가하는 그러한 환경, 즉 동적인 색인 환경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삭제 연산 가능한 BF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확장 가능한 BF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가능한 블룸 필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카운팅 기반의 BF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 아까 박스에 들어있는 하나의 비트 대신에 N비트 크기를 할당함으로써 카운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색인된 객체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또 감소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삭제 연산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증감에 사용되는 정수의 값을 하나씩 1을 삭제 시에는 1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색인 시에는 1을 증가시키는 이런 단순한 방법도 존재하지만 랜덤하게 함으로써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를 좀 더 작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 별도의 공간을 사용한 삭제 연산 지원도 가능하고요. 별도의 버킷 같은 것들 이용해서 어떤 객체의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핑거프린터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또 삭제함으로써 삭제 연산들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확장 가능한 블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성능을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하는 객체에 대해서 대응이 매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개발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스케일러블 BF라든지 파티션드 BF, 혹은 에이지 파티션드 BF 그래가지고 파티션별로 어레이를 관리한다거나 스케일러블하게 새롭게 어레이들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를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혹은 작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다양한 여러 개의 그 일종의 그 인덱스 어레이를 많이 두는 것 외에도 두 가지 듀얼로 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것과 인액티브 어레이를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증가도 시키면서 삭제 연산도 하는 그러한 응용들이 있고요. 그때 이제 일정 시점 후에는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이런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라면 시간이 흐르면 옛날 올드한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색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듀얼로 인덱스 어레이를 관리하면서 색인하는 이러한 기법들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의 기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한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가능한 BF의 경우는 추가되는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 하나 대신에 n 비트 크기의 카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공간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 사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룸 필터의 장점이 좀 반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낳게 되고요. 확장 가능한 BF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그런 알고리즘들은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색인 어레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질의들을 한번 결과들을 점검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횟수에 맞춰서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색인 어레이를 어느 시점에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것이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새는 이제 그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계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쪽도 인덱스에다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런드 인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을 시킨 인덱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색인 정보를 학습한 우리가 머신을 만들 수 있겠죠. 신경망 머신을 만들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것을 런드 인덱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멤버십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색인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의 신경망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멤버십 테스트가 yes냐 혹은 no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학습 시에 100%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런드 인덱스만 이용해서 멤버십 테스트를 우리가 멤버십 쿼리를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BF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 필터와 같이 파이프라인 연결을 해서 실제로 그 유사한 성능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런드 인덱스를 블룸 필터의 프론트 모듈로서 사용해서 일종의 필터로서 런드 인덱스를 일종의 필터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그 네모 박스로 된 이 부분이 런드 인덱스 머신인 것이죠. 미리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선행 학습을 해서 이 런드 박스 그 인덱스 머신이 쿼리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는 yes, 멤버십 테스트를 통과하면 yes를 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no를 내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드 인덱스가 내는 no라고 하는 이 결과가 100% 개런티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BF, 그러니까 블룸 필터의 특징이 뭐냐면 이 no를 내는 100% 확률로 no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인덱스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 번 더 BF 멤버십 테스트를 위한 인덱스를 한번 쿼리를 쳐서 멤버십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no라고 나온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 번 더 BF를 이용한 쿼리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no를 내는 멤버십이 아니다고 하는 결과를 내는 그러한 모델을 갖는 것이죠. 물론 yes가 되면 여기서 다시 최종적으로 yes를 통과한 이 오브젝트는 멤버십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항상 고려할 것은 이 런드 인덱스된 그 머신은 매우 크기가 작다. 우리가 BF라고 하는 블룸 필터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매우 작은 메모리 크기를 갖지만
이거에 비해서 더 작은 크기로 우리가 머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모듈을 구성하고요. 다만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 테스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BF에서 막아주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인덱스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런드 인덱스 머신은 많은 경우를 필터링하는 이쪽으로 블룸 필터를 이용해서 멤버십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경우에 ES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BF에 의한 질의 처리 개수를 줄이기 위한 하이드 모델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그다음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야는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 런드 인덱스를 프론트 필터로 사용한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주로 이제 목적은 이렇습니다. BF 질의 처리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동적 환경을 고려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삭제된 객체가 삭제가 됐다면 그 삭제된 객체만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블룸 필터를 생성하고요.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덱스들, 추가되는 색인들,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의 접목을 통해서 추가적인 색인과 함께 삭제 현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센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블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런드 인덱스의 경우는 추가적인 색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데이터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고정되죠. 그 다음에 작은 크기의 삭제형 BF를 사용함으로써 삭제 현상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BF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색이 발생하지만 삭제용 BF에만 새로운 추가 검색이 수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1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검색 시간의 증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개의 인덱스, 어레이를 둬서 질의 시간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델과 달리 이 경우는 매우 한정적인 그런 추가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드 인덱스를 주로 추가되는 객체에 대한 색인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렇죠. 그 색인 크기가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 앞에서 블룸 필터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은 낮은 컴퓨팅 파워, 즉 이렇게 색인 멤버십 테스트할 때 계산량이 매우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큰 장점은 작은 크기의 메모리 공간. 기존에 우리가 했던 해싱이라든지 혹은 비추리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의 메모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결국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작은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아무래도 서버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을 테니까 그러한 엣지 컴퓨터에 이러한 필터들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응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적 색인 환경을 고려한 블룸 필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적 환경, 즉 삭제 현상이 일어나고 했을 때 기존 기법들이 가지는 문제들,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한다거나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동적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한이 있었죠. 블룸 필터가. 하지만 제한된 방법, 동적 블룸 필터링 색인 방법에 따른다면
색인될 객체에 대한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런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크리멘탈하게 새롭게 색인되는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 연산에 대한 별도의 BF 작은 크기의 블룸 필터를 줌으로써 삭제 연산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그 결과를 잘 논문화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